대리는 대리의 선명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의 선명관계입니다. 대리에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인이 끼어 있는 거죠.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대리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리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그리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행위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옥의 수선은 보존행위죠. 부동산의 임대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행위죠.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채무자 재산 가압류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 무이자를 이자부로 했으니까 본인한테는 좋은 거죠. 이 경우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반면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한다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고리로 대출하는 것은 본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즉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처분행위나 건물의 철거 이런 것들도 수권이 필요합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번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행위, 3번 소외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4번 무이자 금전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5번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즉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즉 우리 민법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해석을 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임은 할 수 있다. 다툼이 없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변제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이것을 다툼이 없는 채무라고 했죠. 다툼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네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이것은 임의규정이라고 했죠.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은 사망의 경우만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반면에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이것을 사성파라고 관계하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한편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또는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아니죠.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 대리권 소멸 사유죠.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할 수 있어요.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스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스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의 스권행위는 불료식 행위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엑스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렇죠?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를 현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하잖아요.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본다예요. 추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대리인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의 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병은 대리인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병의 책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대리인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4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렇죠? 본인인 갑과 상대방인 병이 부담합니다. 대리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5번. 만약 을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그렇죠? 포괄적 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준 거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쉽다.